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줌으로 이렇게 만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업은 현대 소설 수업을 아마 첫 주차 강의를 듣고 아마 수업에 임하셨을 것 같은데요. 네, 뭐 혹시 한 주 동안 수업도 들으시면서 어떤 또 생각이 드셨는지,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는지 간단하게 우리 이야기하고 좀 질의응답으로 들어가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떠 있는 이름 순서대로 한번 오늘은 여쭤볼게요. 본인 이름으로 이렇게 여기 올라온 대로. 우리 서민님 들리시나요? 네, 들립니다. 네, 뭐 혹시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을까요? 저는 일단은 소설 읽는데 네, 시간이 많이 오래 걸리긴 했고, 그리고 시보다는 단어를 덜 찾아봐도 괜찮다고 하셨는데, 저희가 좀 옛날 소설들을 읽다 보니까 아무래도 모르겠는 그 단어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단어도 좀 많이 찾아봤던 것 같고, 그런 식으로 그 소설을 좀 읽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1, 2월 달에도 분석을 했었어서 그런 줄거리 요약하는 거나 사건을 정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진 않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게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군요. 하여튼 이야기들을 좀 들어가면 여러 가지 뭐 또 깨달은 점이나 어려운 점들이 이제 중복되는 게 나올 테니까 그때 함께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순서를 우탕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한 주를 보내셨을까요? 저도 확실히 시보다는 뭔가가 뭐라 그래야 되지? 시는 한 줄 한 줄 정말 잘 뜯어봐야 되니까 거기에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은 소설은 전체적인 걸 보고 줄이는 것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았던 것 같은데 확실히 분량이 조금 되니까 그리고 분량이 좀 되니까 시간이 걸렸고 약간 시에 비해서 질문 사항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점? 그러니까 음, 시는 새로운 걸 찾아야 되니까 계속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다면은 소설은 그런 느낌은 아니어서 뭐 음, 질문이 덜 나와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는 음, 생각이 들었고요. 음, 뭐 그럼에도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고 그리고 이거는 좀 우연히 찾은 거여서 좀 공유하고 싶은 건데 이 소설에 나오는 문체나 말하는 게 저희가 지금 말하는 거랑은 굉장히 다르잖아요. 그런데 유튜브 쇼츠를 보다가 1950년대 영화를 이제 짧게 짧게 보여주는 그게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나오는 말투가 저희가 소설에서 보는 그 말투랑 되게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읽으면서 좀 그 말투라든가 그 이미지가 잘 안 되고 좀 어려우시면은 그런 걸 보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공유를 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도 또 다른 분들도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 니은님 들리시나요? 니은님, 네, 네, 네네네. 됩니다. 네. 저는, 음, 확실히 소설이라 읽는데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런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시는 읽으면서 모든 부분들을 다 뜯어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해야 됐다면은, 소설은 전체적인 읽을 수 있고 그 안에 흐름이 있어서 조금 더 재미있게 했던 것 같고, 오히려 시보다 조금 더 잘 읽히고 넘어가지면서 스토리가 이해가 되니까 조금 더 편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또 좋은 경험 또 해주셨네요. 소설의 또 참맛을 또 이렇게 또 느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경님. 네, 네, 저는 이번 주 한 주 내내 거의 감기 때문에 독감에 걸려서 조금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사실 소설 작품 분석 자체를 꼼꼼하게 하지 못했던
좋았던 것 같아요. 소설 그냥 전반적으로 다 한 번씩 읽어보고 생각해보긴 했는데 작품 분석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스스로 반성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몸이 너무 안 좋았어서 그런지 그동안 공부를 하면서도 몸 상태가 너무 안 좋으니까 집중력이 좀 떨어지는 느낌을 많이 받았었는데 선생님들도 몸 관리 잘 하셔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이고, 하여튼 잘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교무실 라이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이제 수업에서 다룬 작품들 위주로 분석을 하려고 할 때 먼저 어떤 작품들을 먼저 할지 그 순서를 정해두기만 하고 본격적으로는 막 분석은 하지는 못했는데요. 그래서 일단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꼈던 점에 대해서 공유를 좀 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제 수업을 들으면서 그 편집글이나 혹은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뭐 전략 줄거리가 지닌 그 중요성에 대해서 조금 실감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기출 문제도 많이 풀었는데 수업에서 그걸 보면서 현대시와 또 상호 텍스트성을 이제 많이 이루어서 소설이 많이 출제가 되고 있구나라는 거를 또 실감을 하며 유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작품들 간에 그런 관계성 위주로 공부를 해두면 도움이 되겠다라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이제 김광규의 희미한 옛사랑의 그림자라는 작품과 안수길의 제3인간염이라는 걸 또 저희가 같이 풀었잖아요. 그걸 보면서 이제 삶의 성찰이라는 그런 동일한 주제를 갖고 있는 그 큰 틀 아래 각각의 작품 속에서 그 넥타이라는 동일한 소재가 구체적으로 어떤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 양상에 대해서 살펴보는 문제가 출제되었던 것처럼 저는 이걸 조금 공부의 시사점으로 적용을 해봤을 때 앞으로도 각 작품마다 이제 서로 유사한 소재가 나오게 될 텐데 그럴 때 그 기능이 지닌 공통점과 차이점이 어떤 게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같이 이렇게 비교 대조해보는 공부를 해보아도 좋겠다라는 그런 좀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네, 그 다음으로는 또 선생님께서 시점과 거리 부분을 공부를 할 때 너무 막 이렇게 이론에만 천착하지 말고 실제 작품을 읽으면서 이제 그 작품 속에서 이론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식으로 이제 결국 내용 파악이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하신 적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저도 직접 문제를 풀어보면서 정말 실감을 했던 게 사실 이론으로 접근하려고 하면은 되게 더 복잡하고 제 스스로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설명을 하려고 하면 이렇게 꼬이는데 이제 이걸 학생들한테 하면 정말 더 어렵기 때문에 선생님의 방식처럼 좀 쉽게 설명할 수 있는 식으로 공부를 하는 게 의미가 있겠다라는 거를 더 깊이 공감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같은 맥락으로 이제 기출 문제의 발문을 좀 바라볼 때에도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던 부분이 발문이라는 것은 곧 다시 말하면 내가 이 교단에 나가서 학생들에게 이거를 제대로 잘 지도를 할 수 있는가 그런 작품에 관련해서 그 문제를 잘 지도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학생들의 그 수준을 고려해서 정말 이해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내가 잘 표현해내는 게 중요하지 막 이거를 막 지적 허용처럼 괜히 더 유려하게 막 쓰려고 노력을 하는 것보다는 일단 우선순위를 조금 쉽게 설명해내는 거에 주목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좀 더 깊이 공감을 할 수 있었고 이때 근데 또 유의할 점으로는 이제 문학이 제가 주위에서 듣기로는 좀 키워드 채점도 중요하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서술을 할 때도 너무 또 쉽게만 설명을 한다 보면은 중요한 키워드를 생략한 채 좀 다소 좀 추상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도 조금은 잘 균형을 조절해 나가며 공부를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거를 좀 생각해 봤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작품 분석은 이제 계획을 세워뒀기 때문에 오늘부터 차근차근 실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예, 많은 말씀 해주셨네요. 중요한 말씀이 몇 가지가 있어서 조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이제 현대시를 공부를 또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현대소설로 들어갔고 또 기출문제를 이제 보다 보니까
현대 소설끼리도 상호 특성이 보이고 또 현대 시하고도 이렇게 묶일 수 있는 부분들이 보이고 이게 이제 보인다는 거가 이제 눈이 생긴다는 거고 이게 결국은 쌓아갈 수밖에 없다. 이게 차근차근 이렇게 쌓아가다 보면 그런 스키마가 생깁니다. 어, 그러니까 현대시나 현대소설이나 현대소설끼리나 현대시끼리나 또는 현대시와 고전시가 뭐 현대시와 고전소설 서로 무관해 보이는 영역처럼 보이지만 얘네들을 차근차근 공부해 나가다 보면 서로 연결되는 지점들. 왜냐하면 제가 그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문학은 무엇입니까? 라는 정의를 이렇게 내릴 때 문학은 삶이다. 이런 정의를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아마 드렸을 텐데 결국은 고전 시가에 나타난 내용이나 고전 소설이나 현대시나 현대 소설도 모두 다 인간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특수한 시대적 어떤 개인적 이런 특성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보편적인 인간이 가진 이런 경험이라든가 또는 감정이라든가 이런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마 뭔가 하나가 이렇게 서로 영역은 다르지만 관통하고 있는 부분을 이게 아마 찾아낼 수 있을 거예요. 그런 스키마들이 아마 쌓일 거라는 생각이 또 들고요. 또 이론에 너무 천착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드렸으니까 내용이 파악이 되면 적용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또 중요한 부분 또 찾아주셨고 또 중요한 부분이 음, 우리가 자꾸 멋있는 말로 또는 멋있게 쓰려고 하는 그런 그 경향이 있는데 결국은 학생의 언어로 이해하고 학생에게 설명해야 될 거기 때문에 학생의 언어로 써보고 뭐 그런 작업들이 아마 그 저기 시험 볼 때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이제 그 맞아요. 유의점이 뭐 채점이 뭐가 이제 정확하게 될 텐데 너무 추상적인 것은 안 된다. 그러나 이것도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그렇다면 내가 키워드에만 매몰되는 것도 조금 주의해야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연습해 나가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수빈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 저번 주작까지는 계속 이제 현대시를 분석을 하다가 현대 이제 소설로 들어오니까 생각보다 읽어야 되는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거에 좀 놀랐고요. 그리고 약간 좀 시랑 소설이랑 틀이 조금 다르잖아요. 그래서 사건이랑 줄거리 부분을 어떤 식으로 적어야 하는지부터 다시 해보느라 저번 주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소설로 들어오니까 시보다는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재밌었던 것 같았습니다. 네. 네, 비슷하게 이제 나오는 그 내용들인 것 같아요. 조금 이제 시간의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이거 하여튼 요 이야기 다 마무리하고 또 한번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네,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또 연습해야 되고요. 하여튼 그래도 이제 소설을 더 좋아하신다니 또 하여튼 다행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도 더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붕어빵님 들리시나요? 네, 네네. 어, 저도 그 사건하고 줄거리를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지 그게 조금 애매해가지고 하면서 그걸 좀 질문 드리고 싶었고 또 줄거리 같은 경우도 얼마나 세세하게 해야 되는지 그거가 좀 궁금해서 하면서 좀 음, 얼마나 이렇게 간략하게 써도 되는 건지, 더 구체적으로 시를 분석할 할 때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데 조금 궁금한 점이 있었던 한 주였고요. 음, 그, 현대시도 분석을 해보려고 했는데, 이번 주는 그걸 할 시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균형을 또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가 좀 고민이 되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요 부분도 하여튼 또 그
시간 오래 걸리는 문제하고 더불어서 함께 또 이야기를 좀 이따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해란님, 죄송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소설은 시와 다르게 뭔가 좀 더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을 파악하는 건 어렵지 않았는데, 앞에 선생님들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읽는데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려서 걱정이 됐고요. 그리고 약간 하다 보니까 이게 줄거리랑 사건을 쓸 때 약간 서평 줄거리 쓰는 것처럼 뭔가 되게 그냥 줄줄줄 쓰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이렇게 해도 되는 건지 걱정이 조금 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도 원래 약간 시보다는 소설을 좀 더 좋아해서 음, 그런지 시는 뭔가 각 잡고 읽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는데 소설은 공부하다가 집중이 안 될 때 읽거나 아니면 뭐 이동 시간 때도 그냥 이렇게 쑥쑥 읽으면서 내용 파악할 수 있어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더라도 흥미롭게 분석할 수 있었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어요. 여러 가지 또 집중이 안 될 때나 또 이동 때 이렇게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되죠? 이 각 잡는다라는 말 방금 쓰셨는데 이 각 잡는다는 건 뭔가 어떤 좀 약간의 부담, 좀 무게감, 음, 그게 조금 이제 조금 그걸 좀 내려놓으니까 조금 더 물론 소설을 또 좋아하시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집중 안 될 때 이동할 때 이럴 때도 읽어서 내용 그러니까 짜투리 시간들을 활용해서 또 읽어 나가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회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번 주에 소설 분석하면서 그 시 분석하는 거하고 좀 다르게 뭔가 소설은 좀 더 함축성이 좀 덜한 부분이 있어서 그대로 제가 너무 하나하나 깊게 분석하기보다는 이게 좀 쑥쑥 읽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왠지 모르게 기분 좋게 분석을 할 수 있었던 한 주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소설은 공부 시작하고 정말 집중 안 될 때나 밥 먹을 때 심심하니까 이렇게 한국 문학을 좀 보고 있었는데 그렇게 했던 것 덕분인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한 가지 조금 문제가 있었다면 그 전문을 구하는 게 생각보다 막 엄청 쉽지는 않아서 뭔가 구하는 데 조금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리고 그 줄거리 같은 거 정리하는 게 조금 이제 시간이 좀 걸렸던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시에 비해서 훨씬 더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조금 이렇게 들어보면 공통적인 부분도 있고 이렇게 또 이렇게 서로 다른 점도 있네요. 어떤 분들은 조금 어려움을 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렵지만 또 뭔가 좀 수월하게 느끼시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격차가 서로 느끼는 바들이 또 영역마다 좀 다르다는 생각이 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우리- 우리 재현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앞선 분들이 약간 소설 얘기를 많이 해주신 것 같아서 저는 그 시에 대한 경험을 짧게 하나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그 저번까지 시를 분석하면서 내가 과연 시를 분석하는 능력이 좀 늘었나? 약간 의구심이 들긴 했었거든요. 근데 그 제가 과외를 하는데 학생한테 오늘 약간 뭔가 문학 작품을 가르칠 일이 있더라고요, 시를. 그래서 처음 보는 작품은 원래 약간 해법으로 보고 가르치고 했었는데 제가 스스로 한번 분석해보자 해가지고 분석을 해봤어요. 그게 나이덕의 땅끝이라는 시였는데 사실 처음 보는 시였거든요. 근데 그 시를 보면서 옛날 같으면 그냥 표면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약간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땅끝이 파도에 젖었다라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게 옛날 같으면 그냥 땅끝이 파도에 젖었나 보다 이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 보면서 그래서 젖었으니까 슬픔이 느껴진다. 그러니까 슬픔을 알 수 있고 뭔가 땅끝이 그러니까 젖었으니까
바다와 함께, 바다와 접촉해 있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새로운 희망과 시작의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약간 분석한 능력이 이전보다, 그 해법과 비교했을 때 그게 또 답이 맞아서 그 제가 분석하는 능력이 전보다 좀 늘었구나 라는 거를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어서 좋았습니다. 네, 중요한 경험 하셨네요. 예. 아주 중요한 경험입니다. 좋은 깨달음이고요. 예, 내가 공부하고 고민했던 거를 실제로 한번 낯선 상황에서도 실현해 봤을 때 뭔가 그렇게 보려고 하는구나. 그다음에 거기서 또 뭔가 제대로 또 뭔가를 찾아내고 아주 좋은 경험들 경험하셨고요. 이런 것들을 좀 자신감 있게 스스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예, 자신감 가지고 꾸준히 해 나가시면 아마 되게 기쁜 것들을 많이 느끼게 될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채윤님.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도 이제 다른 분들이랑 마찬가지로 시간에 좀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 이제 물론 많이 걸릴 거라는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진짜 오래 걸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때 같았으면은 그냥 소설을 줄줄 읽어 나갈 텐데, 이번에는 모르는 단어도 찾아보고, 그리고 줄거리로 단락을 나눠보는 것까지 하려다 보니까, 읽는 데 자체가 시간이 오래 걸렸지만, 그래도 부담이 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시보다는 훨씬 부담 없이 오히려 더 재밌게 했던 것 같아서 좋았고요. 근데 한 가지 우려됐던 점은 현대소설이어도 아무래도 이제 우리랑 시대적인 격차가 좀 있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말투나 사용하는 언어가 이제 너무 낯선 경우가 있더라고요. 뭐 예를 들면 호레노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여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사실 여보라는 말이 처음에 그 춘애랑 그 굵직한 마음을 품은 사내의 대화에서 먼저 나왔잖아요. 근데 저는 여보라고 하길래 남편이라고 부르면서 시작을 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뒤에 더 읽어보니까 여보게 같은 느낌이었구나 하는 것도 있었고 이제 홍연 같은 경우에도 첫 부분 들어가는 데에 그 빼허라는 말이 나왔을 때 뒤에까지 읽어보기 전에는 빼허가 대체 뭐지? 하고 사전을 찾아보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에를 더 읽어보거나 검색을 더 해봐야 되는 게 있어가지고 이게 고전으로 가면 얼마나 더 심해질까 하는 걱정이 조금 들기도 했습니다. 네, 그래요. 이것도 또 여러 가지 또 어려운 점 중에 또 하나이기 때문에 또 함께 또 이야기하면서 나눠보도록 하죠. 네, 감사합니다. 네, 태연님. 이제 저는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시와 소설의 장르 특성 때문에 분석하는 방법론을 좀 다시 만드는 과정에서 고민이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이제 구어나 문장이 눈에 안 들어오는 부분도 좀 있어서 당황스럽기도 했었고요. 근데 이제 다만 인상적이었던 부분은 마침 이번 주에 투표가 있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수업하신 소설의 내용 중 신경항파 소설과 까프개 소설이 있었던 만큼 소설에서 제시되는 구체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실생활과 조금 더 맥락적으로 맞닿아 있는 부분이 크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무튼 또 우리의 현실과 또 당대의 과거의 현실을 또 비교하면서 이렇게 현실을 드러낸 또 작품들 읽어가시면서 우리의 현실을 돌아볼 수 있게 이게 다 문학을 제대로 이렇게 읽고 있다는 것, 예, 그 많은 것들이 아마 이렇게 서로 소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진님. 안녕하세요. 네, 잘 안녕하세요. 들리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저도 다른 분들께서 얘기해 주신 거랑 똑같이 이제 소설 읽는 거는 이제 시간이 좀 걸렸지만 소설 분석을 하는 거에는 아무래도 1, 2월 달에도 했던 그게 있다 보니까 또 그때도 송원 선생님께서 피드백도 잘 주셨어가지고
그 기억을 좀 살려서 열심히 분석을 하고 있는데 저는 좀 긍정적인 경험이라고 한다고 하면 원래는 이제 공부를 끝마치고 집에 오면 저는 약간 자기 보상 같은 느낌으로 이제 집에서 휴대폰을 보다가 잠드는 게 일상이었는데요. 아무래도 시간을 내서 소설을 읽어야 되는 시간을 만들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집에 와서 소설을 읽다가 잠드는 게 좀 며칠 있었어요. 근데 뭔가 그런 게 약간 '어 나 되게 열심히 하는 애 같다.' 하면서 약간 자기 호능감도 쪼끔 되는 것 같고 약간 부담 없이 이렇게 시간 이동하는 시간이나 뭐 이렇게 짜투리 시간에 읽다 보니까 '소설 시간을 좀 줄이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분석은 다 하지는 못했어 가지고 그거를 좀 반성을 하면서 '이번 주를 좀 보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역시 좋은 또 경험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제 이 일을 하기 전까지는 뭐 휴대폰 같은 거 보다가 인제 잠이 들었으나 이게 '소설을 읽어야겠다. 또 공부해야지.'라는 좀 편안한 마음으로 이 하다 보니까 네 의외로 짜투리 시간들이 나오면서 읽을 시간들이 만들어지는 아주 좋은 또 경험을 해 주신 것 같아서 또 감사합니다. 이름이 이름이 왜 다 안 나올까요? 서정님?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소설을 분석하면서 예전에는 소설 공부할 때 양이 엄청 많다고 생각을 해서 단순히 발췌독을 하거나 해법에 나와 있는 부분 위주로 공부를 했었는데요. 그게 정말 잘못됐구나 하는 거를 조금 체감했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전문을 읽고 그 흐름 자체를 쭉 분석을 하다 보니까 더 잘 와닿고 머리에 더 잘 남고 또 재미도 너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작품 수를 많이 보는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한 작품이라도 깊게 머릿속에 접목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좀 깨달았던 한 주인 것 같아요.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하여튼 발췌도 공부도 추후에 나중에 전문을 많이 좀 꾸준히 읽어가는 인제 그게 쌓이면 나중에는 이제 발췌돼 있는 것만 가지고도 또 일부 또 학습이 됩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할 때는 요렇게 좀 어렵지만 네 그래도 이제 장점이 있다고 하셨으니까 그렇게 전문 읽기로 우리가 작품 분석들을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또박이 님. 네,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일단은 제가 주말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인강을 늦게, 평일, 월요일, 화요일 돼서야 늦게 들었는데, 중간에 수요일에 선거도 있고 공휴일도 있고 하다 보니까 도서관이 휴관일이라서 전문을 구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늦었어요. 그래서 요번에는 분석보다는 일단 한번 쭉 읽고 글로 쓰면 또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서 요약을 하는 게 그냥 녹음기를 틀어 놓고 이번 주는 말로 한번 줄거리 요약을 쭉 한 다음에 다시 한번 들어서 확인하는 고런 식으로 해서 넘어갔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지금 인강 올려주시는 거에 제목에 작품명들이 다 적혀 있는데 앞으로도 혹시 작품명이 매 회차마다 다 적혀서 나오게 되는 건지 계속해서 그렇게 되면 제가 항상 인강을 듣고 나서 분석을 시작하는 편인데 책이라도 미리 구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서 구할 수 있는 전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서 전문을 찾아서
태블릿으로 보기도 하는 편인데 이게 인터넷에서 전문을 찾다 보니까 이게 책으로 나왔을 때는 편집돼서 그런 편집상의 글씨체의 차이나 그런 걸로 아니 문단의 차이 그런 걸로 뭔가 드러내는 작품들도 있는데 아직은 안 나온 것 같지만 이게 온라인으로 하면은 이게 그냥 보기 좋게 줄글로 옮겨만 적어져 있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경우를 어떻게 제가 처음 보는 작품이면 이게 원래 편집이 이런 건지 아니면 출판본에서의 편집이 차이가 있을지 그런 걸 구분을 못해서 이게 온라인으로 전문을 보는 게 내가 제대로 된 전문을 보고 있는 게 맞는가라는 고민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음, 네. 일단은 어,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작품명이 아마 그 지난 강의에서 떠 있었다면 매번 그렇게 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떠 있을 겁니다, 아마. 그렇게 저도 확인을 한번 해 볼 거고요. 그러면 그 작품명들만 미리 보고 강의 듣기 전에 미리 좀 한번 뭐 보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도 좀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여러 가지인데 수업을 듣기 전에 작품을 읽고 미리 읽고 또 강의를 듣고 분석하는 방법도 있고 또 그냥 강의를 듣고 조금 더 편안하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작품을 찾아 읽고 그 다음에 분석하는 방법 어, 또 나쁘지 않아요. 보통은 그렇게들 많이 또 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일단은 배경적인 부분들을 미리 한번 좀 섭렵을 하고 어느 정도 이 작품 이런 작품이구나 이런 인물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확인한 후에 배경지를 갖춘 다음에 작품을 읽어 나오면 좀 더 빠르게 또 작품을 분석할 수 있는 또 그런 타이밍이 되니까 그것들은 잘 병행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미리 작품 목록이 나와 있으면 그걸 먼저 읽고 강의를 들을 수도 있고 또는 강의를 먼저 듣고 그 배경식을 토대로 또 분석하면 시간이 빠르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가 좀 어찌됐건 이 시간의 문제들이 다 좀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서 일단은 강의를 먼저 듣고 배경 지식을 조금 그 작품에 대한 걸 가진 다음에 작품을 분석하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서는 이제 조금 그 각자 이렇게 상황에 맞게 적용하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인터넷 전문 같은 경우는 그래요, 맞아요. 원 책과 똑같은 편집본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한계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편집이나 문단 차이가 글쎄 크다고 보진 않아요. 뭐 시는 이렇게 형태상 뭐 이런 그 시들이 있긴 하지만 소설은 이제 그런 경우는 크게 없기 때문에 주로 이제 내용 파악, 줄거리와 그 사건이나 내용 파악하는데 좀 주력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도서관에서 일반 책으로 된 전문을 구하시는 게 좀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인터넷 통해서 그 전문을 읽는 것도 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점이 있다는 말씀 일단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럼 말씀들 다 해주셨죠? 혹시 말씀 못하신 분 없으시죠? 다 말씀을 들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해주신 말씀 중에 이제 조금 추가로 더 함께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어요. 일단 여러분들이 해주신 말씀들 중에 공통적으로 나왔던 부분, 좀 어려워 하는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이제 요 고민을 일단은 시간이 걸립니다. 예, 초반에는 더 많이 걸리고요. 또 분량에 따라서도 시간의 격차가 생기고 그렇긴 합니다. 또 하여튼 처음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들이 좀 생기는 거 갖고 조금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조금 좀 시작을 그러니까 제가 다 했으면 좋겠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했던 작품을 모두 했으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제약된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 일정 작품을 정 어려우면 일정 작품을 선택해서 그 픽하는 거죠. 뭐 몇 작품을 했다면 제가 수업을 했다면 그 중에 다 하면 좋지만 이제 어려움이 있으니까 몇 작품을 선택해서 그 작품을 조금 분석하는 시간을 좀 들여보시고요. 하다 보면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시간의 한계는 있는데 내가 달라지는 모습,
내가 정성을 들인 만큼 뭐가 변화하는 모습이 분명히 일단 느껴질 거라는 거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또 사건과 줄거리를 구분하는 게 애매하다는 말씀 질문도 해주셨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일단은 줄거리는 이제 단락으로 나눈 거고요. 제가 단락을 나누어서 그건 각자 나누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정답이 없으니까 한 뭉탱이로 이렇게 단락을 딱 나누어서 그 내용을 간단하게 이제 제목 붙이고 정리를 하게 되겠죠. 단락이 뭐 1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5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거가 이제 쭉 정리를 다 하고 나서도 좋고 정리를 해가시면서 사건은 하나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읽다 보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사건은 한 사건인데 그게 워낙 길어서 사건의 크기가 커서 여러 단락으로 또는 장면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줄거리가 훨씬 더 길고 줄거리가 뭐 10개, 15개, 20개라면 줄거리에 그 제목 붙이는 거 단락 이 15개, 20개라면 그 안에 사건은 15개는 아닐 수 있거든요. 뭐 한 대여섯 개일 수 있고 그러니까 하나의 사건에 뭐 두세 단락이 이렇게 묶여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어렵겠지만 좀 애매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렇게 줄거리를 제목 붙이고 정리해 가시면서 아 이거는 이따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요만큼의 사건 안에 세 개의 단락이 들어있구나 그럼 요거 하나의 사건으로 뺄 수 있겠구나 이렇게 하여튼 쉽지 않습니다. 명확하지 않고 그냥 자기 자신을 믿고 가도 될 것 같아요. 다만 사건의 수가 그 줄거리 단락의 수보다는 적다. 이렇게 해서 조금 정리를 하면 좋겠고 또 얼마나 또 세세하게 해야 될 것이냐의 부분도 진행하다 보면 상위인지 하시게 될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무 깊이 들어간 거 아닌가? 여기서 너무 많은 시간을 소비하고 있는 거 아닌가? 아니면 너무 건너뛰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걸 조금 몇 작품씩 더 진행하다 보면 그 조율을 스스로 이제 맞게 아마 해 나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조금 또 듭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언어의 낯섦, 네, 있긴 있어요. 맞아요. 이렇게 체크해 두시고 사전을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조금 또 그 단어를 체크해 놓고 읽어 나가다 보면 또 아까 말씀 또 뭐 채님 해주셨지만 이렇게 다시 뭐 여보가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걸 또 맥락에 따라 알게 되니까 이것도 또 좀 우리 모두가 가진 문제인 것 같습니다. 뭐 우리가 그 시대에 태어나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대의 언어 표현이나 이런 부분들이 낯설미 있다. 근데 나만 있는 건 아니다. 우리 지금 이 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실 모든 분들이 다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맥락을 좀 찾아본다. 맥락에 맞게 해석을 한다거나 사전을 좀 찾아본다거나 또 좀 뒤쪽에 있는 내용들 읽다 보면 그렇게 파악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 나가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조금 정리를 마지막으로 할게요. 제가 아마 그 소설 이 작품 분석 강의를 하면서 기출 문제들을 이제 풀어 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해당 기출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문제를 보시게 되겠죠. 또 가능하다면 그 해당 작품의 원문을 또 읽어보시는 것도 또 다른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다면 제가 이제 풀어드렸던 기출 이 문제를 여러분들이 아마 저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고민의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예시답안에 이르는 길을 제가 말씀을 보통 드리는데 아직은 좀 낯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시도 그렇게 했지만 기출에서 이렇게 물어보는구나. 아직은 낯설겠지만 발문은 왜 이렇게 줬을까? 지문은 왜 이렇게 잘랐을까? 보기는 왜 이런 보기를 주었을까? 작성 방법은 왜 이렇게 주었을까를 그거에 기준하자. 예시 답안에 목매지 말고 그런 의문들을 자꾸 품고 또 제가 풀어드리고 여러분이 한번 또 문제도 한번 풀어보고 이런 과정을 이제 꾸준히 거칠 거예요. 꾸준히 거치다 보면
작품을 읽을 때 이런 기출에서 의도됐던 이런 부분들이 또 생각이 납니다. 아직은 좀 낯설겠지만.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적용해서 읽어보는 것도 또 작품을 읽는 또 효율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직은 조금 낯설겠지만, 그래서 이제 기출도 제가 풀어드리는 기출 같이 풀고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력이 되면 한번 원문을 읽어보는 게 훨씬 좋아요. 그렇게 되면 이 문제가 정말 입체적으로 보이는데 또 우리가 또 제 수업해서 하는 작품도 있고 또 기출 작품이 또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그렇게 기출들을 바라보다 보면 출제자가 원하는 방향이 이거구나. 그래서 그런 방향들을 좀 저랑 같이 잡아가시겠지만 그러다 보면 좀 작품을 읽고 정리하는데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지금 이제 처음이라 뭐 낯설겠지만 그렇게 이해를 좀 해두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제가 그 보충 강의가 아니죠. 뭐 우리 문학사하고 그 현대문학 기출 강의 요거를 제공해 드린다는 거 혹시 다 들으셨죠? 아니요, 못 들었습니다. 못 들으셨군요. 전 들었습니다. 네, 또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3, 4월 강의의 경우에 저희가 이제 1, 2월에 문학사 수업을 짧게 뭐 1, 2주 정도밖에 못했기 때문에 어, 훨씬 긴 강좌가 있어요. 훨씬 기다 그러면 또 부담스러우시려나? 유- 어, 문학사 이제 현대문학사 강좌 강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1, 2월 달에 한 강의보다 훨씬 자세한 그 강의를 제공을 해드릴 거예요. 해드릴 거고 또 현대 문학 기출, 현대실, 현대시 기출 써서 하는 게 따로 안내를 또 해드릴 또 기회가 되면 또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어, 첫 번째는 보이시죠? 문학사. 일단은 현대문학사, 현대시사, 현대소설사를 제공해 드립니다. 두 번째는 기출인데 현대문학, 현대시, 소설. 근데 이 현대소설은 1997학년도부터 2015학년도까지 이미 촬영된 그런 그 강좌가 있어요. 그럼 2016년부터 2024년까지는 어떻게 할 거냐? 예, 이거 다 또 수업 시간에도 풀고 또 뭐 제가 필요하다면 또그 유튜브 강의를 통해서 업로드하고 또 문풀이나 이럴 때도 또 다시 또 변형된 문제들을 풀게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두 개를 우리 3, 4월 우리 지금 수강하신 분들에게 제공을 해드릴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이거를 막 각 잡고 아까 우리 각 잡고 말씀하셨는데요. 각 잡고 딱 앉아가지고 전부 막 필기해 가면서 막 외워가면서 풀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요 강의 숫자가 좀 돼요. 강의 숫자가 조금 있으니까 좀, 좀 편안한 특히 문학사 같은 경우는 그냥 이야기 듣는다. 송원한테 그냥 옛날 이야기, 현대 요즘 이야기, 뭐라 그러지? 1900년대 문학사 이야기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편안하게 그냥 뭐 왔다 갔다 하시면서도 듣고 뭐 설거지 하시면서도 듣고 빨래 하시면서도 듣고 빨래터에서 이렇게 좀 편안한 이렇게 마음 먹고 조금 들으시면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왜냐하면 제가 이 과거에도 이걸 제공해 드렸었다는 말씀 드렸었는데요. 부담 가지니까 못 들으세요. 이게 강좌 수가 좀 있다 보니까 각 잡고 들어야지 하니까 부담감이 커지니까 이 강의를 끝까지 완강을 못 하시더라고. 그러지 마시고 좀 편안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편한 시간에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때 또 그냥 이야기 듣듯이 먼저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현대소설 같은 경우도 좀 편안하게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송원이 어떻게 문제를 바라보고 어떤 과정. 가장 중요한 게 어찌됐건 과정입니다. 과정. 정답 찾기도 물론 중요한데
예시답안에 이르는, 네. 얘는 이제 결과니까 우리가 과정 중심 교육 과정이 중요하다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문을 던지고 어떤 질문을 던지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문제가 풀리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건 제가 이제 의도 말씀을 또 많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의도, 어떤 의도가 담겨 있는 것 같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들어보시면 아 이렇게 풀어야 되는구나. 아, 이 문제를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 작품을 이렇게 바라봐야 되는구나를 또 다른 형태로, 문제의 형태로 아마 큰 도움 받으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게 원래 예전에는 제공이 됐던 건데, 어, 그, 이 강의를 무료로 제공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어, 이 학원 측이 이제 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네. 뭐 공유한다거나 아니면 이거 심지어는 이 강의를 파는 경우도 또 생기고 또 너무 부담을 많이 가져서 제대로 못 듣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공 안 하기로 결정을 했었는데 또 좀 좀 하여튼 논의를 좀 거쳐서 제공해드리고 했으니까 좀 아주 잘 활용하시면 아주 큰 도움도 되실 수 있을 거라 대신에 부담은 좀 편하게 송원의 생각, 우리가 제가 이런 말씀 많이 드려요. 송원의 사고구수를 듣는, 송원은 공부해 가면서, 송원은 이 공부를 해가면서 어떤 고민이 있었고, 어떻게 그 의도를 파악하려고 했는가의 그 과정, 송원의 사고구수를 편안하게, 부담 없이 편안하게 이렇게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조금 가볍게 한번 쭉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요 강의도 함께 이렇게 좀 들으시다 보면 조금 또 소설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의 또 뭔가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는 특히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절대적인 시간은 누구에게나 걸린다. 나만 그런 건 아니다. 어, 이 지금 임용 올해 2022학 이 5학년도 임용을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이다. 다만 누군가는 그걸 이제 야매로 대충대충 넘어가려고 하고 우리는 이제 전공법을 써서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모든 작품을 제가 수업한 모든 작품과 기출된 모든 작품을 분석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담도 조금 내려놓으시고 일단은 선택해서 내가 작품을 좀 일부라도 선택해서 좀 정성스럽게 분석하는 경험을 꼭 갖자. 이게 중요한 또 말인데요. 현대 소설도 이 분석 경험 요걸로 꼭 가져봐야 한다. 초반이니까 조금은 더 정성스럽게 이렇게 해보시고요. 또 이 말씀도 아까 해주셨어요. 지금 이게 이제 읽기도 시간이 많이 걸리고 분석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현대시를 할 시간이 조금 더 부족했다라고 하시는데 네 맞아요. 아직은 조금 또 그러실 수 있어요. 근데 조금 해 나가다 보면 현대시를 조금 이렇게 분석하고 읽고 분석하는 시간들을 조금 아주 적게라도 일주일에 뭐 몇 편이라도 한두 편이라도 볼 수 있는 짜투리 시간들이 반드시 생긴다는 거. 우리 아까 또 예진님도 아주 좋은 말씀 해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뭐 핸드폰 보면서 또 조금 그냥 흘려보내는 시간 또 필요합니다. 많은 그럴 때 뭔가 이렇게 소설을 한번 읽어본다거나 또 그럴 때 한번 시 한번 내가 또 각 잡고 분석은 아니어도 한번 읽고 내용 간단하게 또 한번 파악해 볼까? 요런 짜투리 시간들이 의외로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나가는데 이렇게 또 흘러나가는 시간들이 많아서 요것들을 잘 방법만 알면 잘 이렇게 잡기만 하면은 조금 그 시간이나 그런 기회들이 조금 더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조금 해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이해가 조금 되셨을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그 또 하나는 그 제가 구글 폼에 혹시 그거를 학원에서 제가 전달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구글 폼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 주소를 아마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렸는데 혹시 못 받으신 분 계신가요? 다 받으셨을까요? 네, 알았습니다. 받았습니다. 네, 네네. 반갑습니다. 네네. 그거는 조금 더 실시간으로
우리 카페에다가 올려주셔도 좋고, 또 좀 더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한 점 또는 또 공부하면서 느낀 어떤 또 깨달음, 음, 그런 것들을 조금 적어주시면, 제가 지금 이따가도 여러분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답변을 그 옆에다가 또 답변란을 하나 만들어서 간단한 답변을 또 달아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고, 이제 질문하신 분도 도움을 좀 받으시고, 나는 그 질문을 하지 않았지만 다른 분이 한 질문을 토대로 아 이런 질문을 하셨구나, 지금 이런 답변을 해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서로 그런 공유하고 서로 소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조금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질문들 중에 조금 간단한 답변으로 하기 어려운 게 생긴다면 그것들은 따로 이제 유튜브 촬영을 통해서 그 또 어려운 부분들을 좀 해소시켜 드리는 그런 또 시간들을 조금 가져보려고 다각도로 올해 좀 여러분들 도와드리려고 좀 부족하지만 제가 뭐 더 잘하고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되셨죠? 네, 네. 그 구글 네. 시트 관련해서 네네. 어, 건의드리고 싶은 게 아, 있는데 네네네. 네. 이게 분야 선택이 나뉘어져 있기는 한데 네네. 아예 시트로 문학이랑 교육론이랑 네네. 문법을 나눠 주실 수는 없나요? 아, 나눌 수 있겠죠. 그렇게 되면은 네. 그 문학 관련된 질문들을 모아서 확인하고 하기 더 편할 것 같아서. 아, 네. 그렇긴 합니다. 그렇네요. 네, 그러나 지금은 몇 질문이 안 되지만 질문들이 네네네. 쌓이면은 찾기 힘들 것 같아서 여쭤봅니다. 맞아요. 근데 제가 이제 아직 해보진 않았는데 얘를 오프라인으로 저장도 할 수 있더라고요. 혹시 네, 아시나요? 맞습니다. 네네. 그렇게 되면 얘를 저거를 걸어가지고 뭐라 그러죠? 그거를 우리가 이름 까먹었습니다. 필터 그렇게. 거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필터를 걸면 하나로도 묶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건 방법은 일단 있다고 보고, 왜 그러냐면 이게 세 개를 나누는 건 우리 이제 선생님들한테는 조금 더 편리하긴 한데 관리하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이게 따로따로 또 이게 나뉘어져 있다 보면 조금 약간 머리가 복잡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진행을 해보고 나중에 이제 뭐 질문이 많아지면 정말 한 10만 개 정도 질문이 많아지면 이때 이 분할을 하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으로 제가 또 좀 삼아 보겠고요. 당분간은 조금 일단은 좀 이렇게 진행을 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또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나는 문학 수업만 듣는데 뭐 국교론 질문에 대해서 내가 근데 안 듣더라도 한번 그냥 어떤 뭐 의문들이 있는지 또 어떤 공부를 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도 또 그냥 간접적으로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질문이 많아지거나 복잡해지면 분할하는 것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감사합니다. 되셨을까요? 네. 네. 혹시 뭐 다른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그 작품 구체적인 내용은 조금 우리 두 번째 시간에 하도록 하고, 일단은 저기 뭐 공부에 대한 거, 소설에 대한 거, 또 이런 부분들 조금 뭐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다면 조금 말씀해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저 그러면 아까 그 문학사 기본 강의로 제공해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혹시 대략 언제쯤 이제 제공해 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금 문학사 이제 그 강좌 말씀하시는 거죠? 저기 현대문학사. 네, 네, 네. 맞습니다. 네네네. 참고로 5, 6월 달에는 고전문학사, 그다음에 고전시가, 고전산문, 그다음에 고전 그 시가, 산문 기출을 또 제공을 해드릴 예정이고요. 이게 지금 이번 주에 제공이 좀 되도록 부탁을 좀 학원에 요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빠르면 이번 주, 오늘 이제 금요일이니까 이번 주 안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고, 늦어도 월요일까지 이렇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학원 측에 좀 문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이거 줌이 끝나면 다시 한번 학원 측에 확인해서 아마 빠르면 이번 주 내에, 늦어도 월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강의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또 뭐 궁금하시거나 뭐 저 구체적인 작품 관련된 건 조금 추후에 하고, 뭐 소설에 대한 거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부분들 공부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거 말씀하실 게 있으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선생님, 명씩. 네네네네. 저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 진짜 사소한 질문이긴 한데요. 네네, 작품을 보는 교재에서 네네, 제 목차에 현대시 파트 1이랑 2가 나뉘어져 있잖아요. 네네네. 혹시 그게 기준이 혹시 어떤 건지 여쭤봐도 될까요? 파트 1, 2로 나뉘어져 있는 거야. 네, 현대시 특도 그렇고, 네네네. 네. 네네. 그게 현대시도 그렇고 궁금해서. 사실은 소설도 네, 그렇고 네. 고전시가 다 마찬가지인데요. 물론 이제 파트 1 쪽에 들어가는 게 좀 더 이제 뭐라 그러지? 말뚝 오브 말뚝이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제가 수업 시간에 수업한 게 이제 말뚝 오브 말뚝 오브 말뚝이고 말뚝 작품이고 그 작품을 보는 책 속에 파트 1에 들어있는 게 말뚝 오브 말뚝이 되겠고 파트 2가 이제 말뚝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약간 뭐 격차라면 더 중요하다. 파트 1 쪽에 들어있는 다수의 작품들이 조금 더 중요한 제가 보기에 이제 중요한 작품으로 선택되었다라고 보고 이제 거기서 선택된 거 좀 별도로 파트 2에 제공한 것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이해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파트 2는 그러면은 송원이 버린 거구나. 버린 자식이구나. 그건 아니고, 네. 우선적인 작품 분석의 순서도 좀 파트 1 쪽에 제가 수업했던 걸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파트 1 쪽을 하시고, 이제 여러 개 되시면 파트 2 하시고, 요래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뭐, 질문이 따로 특별히 없으신 것 같으면 한 명씩 시켜볼까요? 특별하게 하실 말씀이 없으실까요? 교수님, 네, 그럼 저 질문 하나 해도 될까요? 네, 큰 질문은 아니고, 네, 말씀해 주셨을 때 시간이 안 되면은 몇 개 작품이라도 전문을 읽어보는 게 중요하다고 하셨잖아요. 네, 네, 네. 근데 이번 주에 그냥 작품, 교재에 있는 작품으로 다뤄주신 게 있고, 깃줄로 다뤄주신 게 있는데, 네네. 그러면은 선택을 해서 한다면은, 네네. 기출보다는 일단은 해주신 말뚝 작품 위주로 문학 작품 분석을 하고 네네네. 기출은 풀어보는 식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 어느 쪽을 더 먼저 음. 본문을 분석하는 데 우선순위를 둬야 될지. 맞아요. 그렇지만 이제 일단은 수업 쪽 작품을 조금 위주로 하시고 거기에 조금 아직은 그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좀 저희가 기출 작품을 딱 하나만 풀어드리는 건 아니잖아요. 뭐 한 개년도 기출도 있고 두 개년도 기출도 있고 그 중에 이제 기출 작품도 너무 이제 그 분량을 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출 같은 경우는. 그래서 기출된 제가 이제 했던 것 중에 분량을 좀 확인해 보시고 짧다고 생각하시면 한번 읽고 수업 작품을 중심으로 하되 여력이 안 되면 제가 풀어드렸던 기출 그 문제만이라도 좀 한번 일단 수업 작품을 중심으로 하시고 그다음에 여력이 안 되시면 기출은 그 해당 문제만이라도 한번 꼼꼼히 들여다보시는 시간 가지면 좋겠고, 여력이 좀 되신다면 수업 작품도 하시고, 기출 작품 기출 문제 해드렸던 것 중에 좀 짧은 작품이 있다면 선택해서 한번 읽어보시는 거, 분석까지는 아니어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기출을 보면 또 다른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여력대로 하시는데 첫 번째 안은 수업 작품을 분석하시고 기출은 제가 풀어드리는 대로 한번 문제 풀어보시고 여력이 되시면 기출 작품 한번 읽어보시고 또 한번 문제를 또 풀어보시면 조금 더 열린 시각 그런 시각들을 좀 갖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뭐 아까
저기 뭐 문의가 하나 와서 한 55분쯤 뭐가 저기 무슨 공연 티켓팅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시간에 맞추려고 제가 질문을 조금 더 드리는데 어떻게 좀 쉬었다 갈까요? 어떠실까요? 들리시나요? 채팅방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갈까요? 어떠실까요? 좋아요. 근데 네. 그 다시 시작하는 시간이 지금 40분인데 11시에 시작하면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11시에 시작해도 될까요? 네, 좋습니다. 네. 그럼 11시쯤에 11시 조금 늦게 들어오시는 분들은 조금 늦게 들어오셔도 돼요. 뭐 티켓을 해야 된다고 하셔가지고 11시에 그러면은 다시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잠시 쉬었다가 이따 뵙겠습니다.